향수를 뿌리고 산에 가는 남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등산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향수를 뿌리는 중년 남성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마치 데이트라도 나가는 듯 목덜미에 손목에 향을 입힙니다. 오늘 이야기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았던 한 남자와 그 남자를 지켜보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산은 건강을 위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곳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수, 올해 65, 37년간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고 동료들과 마지막 회식을 하던 날, 병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평생을 회사 일로 살아온 그였기에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식사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집에서 TV나 보며 지냈습니다. 아침엔 신문 보고, 낮엔 드라마 재방송 보고, 저녁엔 뉴스 보고, 그런 생활이 반복됐죠. 아내 이순자는 처음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함께 점심도 먹고, 마트도 같이 가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취미생활 하나 찾아봐요. 이러다 몸만 망가져요. 무슨 취미를 찾아? 나 같은 늙은이가. 늙긴 무슨. 아직 팔팔하잖아요. 동네에 게이트볼 치는 모임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지만 병수는 시큰둥했습니다. 게이트볼은 너무 할아버지 같고 수영은 젊을 때부터 못했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병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운산악회 회원 모집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함께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들어요. 산악회. 병수는 젊었을 때 가끔 회사 MT로 산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정상에서 내려다보던 풍경.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산이라. 한번 가볼까? 다음 날 병수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산악회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아, 네.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북한산 입구로 오시면 됩니다. 편한 옷차림으로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밝은 목소리. 병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병수는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여보, 산악회 간다고 했죠? 응, 한번 나가봐.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순자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하던 남편이 드디어 뭔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북한산 입구. 거기엔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대는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했고 남녀 비율도 비슷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회장 박동진이라고 합니다. 선글라스를 낀 60대 중반의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네. 김병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처음엔 천천히 오르세요. 무리하면 다음날 다리 못 쓰니까요. 다들 친절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같지 않게 편안한 분위기였죠.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숨이 좀 찼지만 천천히 걷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물도 마시고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형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무역회사 다녔습니다. 올해 퇴직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은행 다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형님이랑 비슷하네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졌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에 대한 어색함,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병수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땀은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 시원한 바람. 아, 이런 맛에 산에 오르는구나. 하산 후 회원들은 근처 식당에서 막걸리 한 잔을 했습니다. 병수도 한 잔 받아들었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온 병수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좋더라고. 사람들도 좋고 운동도 되고 다음 주에도 가봐야겠어. 순자는 남편의 밝은 얼굴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역시 밖에 나가야 사람이 살지. 그렇게 병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악회에 나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산악회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헉헉거리던 코스도 이젠 여유롭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리 근육도 단단해지고 숨도 덜 찼습니다. 형님, 완전 상꾼 다 됐네요. 하, 이제 좀 익숙해지나 봐요. 그런데 세 번째 달 즈음부터 순자는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집에 있던 오래된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갔던 병수가 어느 날부터 새 등산복을 입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등산복 새로 샀어요? 응,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려고. 옷도 좀 기능성 있어야 땀도 덜 차고 그래.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순자도 그래. 취미생활 하려면 장비도 좀 갖춰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엔 등산 모자를 새로 샀더군요. 그 다음 주엔 등산화. 그 다음 주엔 등산 스틱.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등산에 진심인 거지? 순자는 조금 의아했지만 남편이 열심히 운동하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병수가 등산 준비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뭔가를 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상해서 화장실 문 앞에 가봤습니다. 여보, 뭐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병수가 황급히 무언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봤습니다. 향수병? 지금 향수 뿌린 거예요? 응. 산에 가는데 향수를 왜 뿌려요? 병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산에 진드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향수 냄새로 벌레들을 쫓는다니까. 진드기를 향수로요? 응, 산악회 사람들이 그러던데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 순자는 뭔가 이상했지만 남편의 말이 그럴듯해 보여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드기를 향수로 쫓는다고? 그런 게 있나? 그날 남편이 나간 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 봤습니다. 등산 진드기 향수. 검색 결과엔 진드기를 쫓는 방법으로 방충제, 긴 옷 착용, 밝은색 옷 입기 등이 나왔지만 향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향수는 벌레를 유인할 수 있으니 등산 시 사용 자제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상한데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병수는 집에서도 자주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관심도 없던 머리 스타일을 신경 쓰고 면도도 더 깔끔하게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산에 늦으면 안 되니까. 병수의 설명은 항상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집안 청소를 하던 중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는 병수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병수는 아침에 동네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병수에게 전화해 주려고 자기 폰을 찾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한 번만 봐볼까?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3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이상한 변화들이 순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잠깐만.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먼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은행 광고, 동창회 모임 공지, 산악회 단체, 카톡방 메시지들. 아무것도 없네.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나.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실수로 갤러리 앱을 건드렸습니다. 사진첩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눈이 한 장의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사진 속엔 병수와 낯선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둘은 산 정상으로 보이는 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병수의 팔이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어깨 뒤로 뻗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사진 하단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악회 코스 답사 중 오늘도 날씨 최고.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지? 순자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여자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등산복에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단발로 잘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도 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수의 표정이 문제였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짓지 않던 환한 미소,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일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른 사진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더.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계곡 앞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병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산악회 사람인가? 언제부터 저렇게 친했던 거야? 향수를 뿌린 것도, 새 옷을 산 것도 다 저 여자 때문이었나?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없어. 그냥 산악회 친구일 수도 있잖아. 나도 친구들이랑 사진 찍잖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그냥 친구 사이의 사진이 아니라는 걸. 37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습니다. 순자는 울다가 화가 나다가 다시 슬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면 이게 남자들이 다 그런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병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영우하고 당구 좀 치고 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재미있었어요?
응, 그럭저럭. 병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더 확인을 해봐야 하나?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해요? 병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에이, 피곤하면 일찍 자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 친절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엔 그 모든 게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그 후 며칠간 순자는 조용히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평일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TV 보고 신문 읽고 가끔 동네 친구들 만나고 순자에게도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병수는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샤워 시간도 길었습니다. 면도도 더 꼼꼼히 했습니다.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슬쩍 향수를 뿌렸습니다. 모든 행동이 마치 데이트를 준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산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순자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병수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남편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수의 걸음걸이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행복한 사람처럼. 월요일 오후 순자는 오랜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요즘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에이,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 있지? 정숙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순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 말인데. 순자는 최근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변한 옷차림, 향수, 그리고 휴대폰에서 본 사진. 정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나도 모르겠어.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냥 사진 몇 장인데 내가 오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내 직감을 믿어. 여자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37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내가 모를 리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더 확인해봐. 직접 봐야 해. 그래야 내 마음도 정리가 되지. 직접 본다고? 응. 토요일에 따라가 봐. 산악회 해. 내가? 그래. 몰래 따라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야. 그게 제일 확실해.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미행한다는 게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병수를 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 여자와 무슨 사이일까? 아니면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걸까? 하지만 저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나한텐 짓지 않잖아. 37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새벽 4시.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금요일 저녁 순자는 집 창고를 뒤져 오래된 운동화를 찾아냈습니다. 결혼 전에 신던 등산화였습니다. 20년도 더 된 물건이었죠. 이게 아직도 있었네. 신어보니 사이즈는 맞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순자는 평범한 운동복도 준비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토요일 아침 7시 병수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여보, 나 산 갔다 올게. 응, 조심해요.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빨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선글라스도 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병수가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순자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온 순자는 멀리서 병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병수가 돌아보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버스가 왔습니다. 720번 버스. 병수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순자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40분을 달렸습니다. 순자는 맨 뒷자리에 앉아 계속 병수를 주시했습니다. 병수는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에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받은 걸까? 북한산 입구 정류장에서 병수가 내렸습니다. 순자도 서둘러 내렸습니다. 북한산 등산로 입구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가 산악회구나. 순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남녀 비율은 반반.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눈이 한 여자에게 고정됐습니다. 저 여자다.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연분홍색 등산복을 입고 단발머리를 한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수가 그 여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자 씨, 오늘 일찍 왔네요? 회장님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했습니다.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자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죠? 오늘은 100군데 코스로 갑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뒤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등산객이 많아서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경사가 완만해서 걷기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운동을 안 했더라. 20년 만에 산에 오르는 거였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허벅지가 당기고 발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병수와 미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으니까요. 20분, 30분, 40분. 시간이 갈수록 순자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말 못하겠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앞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병수와 미자의 웃음소리. 회장님, 이번 주에 새로 나온 등산화 보셨어요? 그거 미자 씨가 보여줬던 거 말이죠? 네, 정말 좋던데요. 다음에 같이 매장 가보실래요? 그럽시다. 친밀한 대화들. 순자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중간 쉼터에서 산악회 사람들이 잠시 쉬는 동안 순자는 바위 뒤에 숨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힘들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반쯤 걸었을까? 중간 지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다시 모여 쉬었습니다. 리아,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운동하기 딱 좋아요. 다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멀리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병수가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미자 씨, 이거 먹어요. 당 떨어질 때 좋아요. 어머, 고마워요, 회장님.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콜릿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병수는 집에서 순자에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식을 챙겨준 적도, 뭘 권해준 적도. 그런데 저 여자에게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챙겨주다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자, 이제 마지막 구간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시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순자의 다리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발목은 삐걱거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한 걸음 한 걸음. 순자는 악착같이 걸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봐야 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드디어 정상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광경은 정상 한쪽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병수와 미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안 되었습니다. 병수가 도시락 뚜껑을 열어 미자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밥 싸왔어요. 하나 드셔보세요. 어머, 회장님이 직접 싸오셨어요? 아니요, 집사람이. 아, 저 혼자 해 먹으려고 싼 건데 양이 많네요. 같이 먹어요. 병수가 웃으며 김밥을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미자도 자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저도 샌드위치 만들어 왔는데 같이 먹어요. 둘은 마치 소풍 나온 연인처럼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병수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37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바위에 기댄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이었구나.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손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니,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은 나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37년은 뭐였지? 나는 그 사람에게 뭐였던 거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정상엔 산악회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한 쌍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엔 병수와 미자만 보였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설악산 가기로 했죠? 네, 1박 2일로요. 미자 씨도 가시죠? 물론이죠. 벌써부터 기대돼요. 1박 2일 여행? 순자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1박 2일을 같이 간다고?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풀려 있었고 눈물로 시야는 흐려졌지만 그래도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산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올라올 땐 분노와 집념으로 버텼다면 내려갈 땐 슬픔과 절망이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실제로 2번은 넘어져서 손바닥에 흙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자의 고통을. 집에 돌아온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병수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을 지우려고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새빨개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순자는 찬물로 얼굴을 계속 씻었습니다. 30분 후 병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어서 와요. 순자도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았어요. 정상에서 본 경치가 끝내줬다니까. 병수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2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병수는 계속 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가 좋았다는 것, 경치가 아름다웠다는 것, 회원들이 재미있었다는 것. 하지만 미자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 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요? 푹 쉬어요. 내가 설거지 할게. 친절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절 뒤에 숨겨진 거짓말을. 그날 밤 순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병수를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따져야 하나? 아니면 이혼을 요구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습니다. 37년의 결혼 생활, 함께 키운 자식들, 손주들, 그 모든 것이 순자를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겠어.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병수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순자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백운 산악회 블로그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게시판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회원 가입 방법, 모임 일정, 회비, 연락처, 모든 정보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010-1234-5678 회장 박동진의 번호였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산악회 가입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순자입니다. 아, 이순자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62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원 평균 연령이 딱 그쯤 되거든요. 언제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그럼 토요일 오전 8시에 북한산 입구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이다. 그날부터 순자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등산복부터 샀습니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등산화도 샀습니다. 발에 잘 맞는 걸로. 배낭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산에 올랐을 때의 고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순자는 화요일부터 근처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빠르게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종아리가 당기고 숨이 차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져야 해. 산에서 버텨야 해. 공원을 걷다가 작은 언덕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그 언덕을 오르내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5번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렸습니다. 5번, 10번, 15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아주머니 왜 저러시지?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엔 집 근처 등산용품점에 갔습니다. 저기요, 등산 스틱 쓰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시고요.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순자는 꼼꼼히 배웠습니다. 스틱 사용법, 배낭 매는 법, 신발 끈 묶는 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순자는 친구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이번 토요일에 산악회 가기로 했어. 뭐? 정말? 잘 생각했어. 근데 너무 떨려.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37년을 참고 살았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마워. 순자야, 기억해. 넌 피해자야. 당당해야 해. 정숙의 말이 순자에게 힘을 줬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사 후 순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내일 산악회 가기로 했어요. 네. 병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악회요? 응. 당신만 운동하면 되나? 나도 건강 챙겨야지. 그래요? 근데 어느 산악회요? 백운 산악회. 우리 아파트 사람들 모임이래요. 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병수가 다니는 바로 그 산악회였지만, 아, 그래요. 좋네요. 운동 같이 해요. 병수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 나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당신은 당신 산악회 가고 나는 내 산악회 가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아, 그렇구나. 병수는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보자, 당신. 토요일 아침, 순자는 병수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산 등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북한산 입구, 오전 8시, 순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병수가 보였습니다. 미자 옆에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어제 전화드렸던 이순자입니다. 아, 이순자님, 어서 오세요. 회장 박동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원 이순자님이십니다. 회원들이 일제히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병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선글라스 너머로 병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병수는 계속 순자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자도 눈치를 챘습니다. 회장님, 저분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 그게, 병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다른 회원이 물었습니다. 순자님, 등산 자주 하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떨리네요. 아, 그래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회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순자는 생각보다 잘 걸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훈련이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힘들긴 했습니다.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처럼 무너질 것 같진 않았습니다. 중간 쉼터에서 쉬는 시간, 미자가 병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분 진짜 모르는 분이세요? 사실은 병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물 좀 나눠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을 덜 가져와서. 아, 네. 여기 제 물 드세요. 다른 회원이 친절하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미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미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지난주보다 훨씬 덜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숨은 차고 땀은 흘렸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이야, 순자님 첫 등산치고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수는 계속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자 옆에 앉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자가 이상한 표정으로 병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회장님 왜 저러시지? 하산이 끝나고 회원들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순자님 결혼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최근에 퇴직했어요. 그래서 요즘 산악회 다니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혹시 여기 회원이세요? 그 순간 순자가 병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저기 계시네요. 순자가 병수를 가리켰습니다. 네, 모든 회원이 일제히 병수를 쳐다봤습니다. 병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설마 회장님 부인이세요? 미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부인분이 산악회에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 그게. 병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태연하게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건강 챙겨야죠. 남편만 혼자 운동하면 안 되니까요. 앞으로 자주 나올게요. 아, 네. 좋습니다. 회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미자는 병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계속 물만 마셨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병수와 순자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온 거예요? 병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오긴요? 운동하려고요. 하필이면 우리 산악회에. 우리 산악회라뇨? 당신 산악회예요. 우리 산악회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운동해요, 여보. 순자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순자는 또 산악회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순자님, 또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너무 좋아서요. 회원들은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병수와 미자는 눈에 띄게 불편해했습니다. 둘은 예전처럼 나란히 걷지 않았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다른 회원들과 섞여 걸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훈련한 덕분에 순자의 체력은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등산은 첫 번째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세 번째 등산 때는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 등산 때는 병수보다 빨리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순자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운동 좀 하셨어요? 완전 상꾼 같으세요. 회원들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순자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매일 조금씩 걷다 보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병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자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순자를 경계했지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병수와 대화도 줄었고 함께 앉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등산 때였습니다. 미자는 등산 중에 순자 옆에 섰습니다. 저기, 순자님. 네, 죄송해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회장님이 결혼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그냥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미자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계신 분과 너무 가까워진 거죠.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도 외로우셨겠죠? 네, 저도 압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남의 남편이어선 안 되죠. 죄송합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다른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순자는 미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미자는 산악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이 물었습니다. 미자 씨 어디 갔어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신대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병수는 그날따라 말이 없었습니다. 미자가 떠난 후 산악회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병수와 순자는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내리며 조금씩 대화가 생겼습니다. 조심해요. 거기 돌 미끄러워요. 알았어요. 물 마실래요? 응, 고마워요.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0번째 등산을 했을 때였습니다. 순자의 체력은 이제 산악회에서 중상위권이었습니다. 어지간한 남자 회원보다 빨리 오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순자 여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역시 산은 꾸준히 오르는 게 답이에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냥 매일 조금씩 걸었을 뿐인데요. 정상에 올랐을 때 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뭐가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병수의 목소리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존경. 순자는 병수를 쳐다봤습니다.
산은요, 혼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올라야 진짜 부부예요. 순자의 말에 병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병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네, 미안해. 순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병수를 돌아봤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자 씨와 너무 가까워진 거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로.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야. 병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혼자가 된 것 같았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고, 그때 산악회에서 미자 씨를 만났어. 그 사람이 날 인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 그게 좋았어.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 당신한테 상처를 준 건 사실이니까. 병수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었어요. 응?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난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쉬라고만 했지.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도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처음처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한번 갈까? 제주도요? 응. 산도 좋지만 바다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엔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산악회의 베테랑 회원이 됐습니다. 신입 회원들을 챙기고 등산 코스를 추천해주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순자 여사님, 이번 주 코스는 어디예요? 이번엔 도봉산으로 가보자. 단풍이 예쁘다던데. 좋아요. 회원들은 순자를 따랐습니다. 병수는 그런 순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나보다 인기가 많네. 당연하죠. 제가 더 열심히 하니까요. 순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상에 올랐을 때 병수와 순자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병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같으면 이혼했을 거야. 근데 당신은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나를 붙잡아줬잖아. 순자는 병수를 쳐다봤습니다. 산은요, 올라갈 때가 힘들지만 정상에 오르면 보상이 있잖아요. 결혼도 그래요. 힘들 때도 있지만 함께 이겨내면 더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자는 멀리 펼쳐진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상에 올랐어요. 병수는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정상에 올랐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함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순자와 병수는 산악회 부부 회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신입 부부 회원들이 들어오면 두 사람이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운동하는 게 정말 좋아요. 맞아요.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신입 회원이 물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병수와 순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산에 올랐죠. 산에요? 네. 산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힘들면 힘든 대로 솔직해지는 곳이에요. 병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상에 오르면 같은 목표를 이뤘다는 뿌듯함이 생기죠. 그게 부부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신입 회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북한산 정상. 순자와 병수는 나란히 서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그래. 병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손, 37년을 함께한 손, 주름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하며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진짜 정상은요, 마음이 닿는 곳에 있는 거래요. 병수는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지금 거기 서 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사랑은 산과 같습니다. 처음엔 설렘으로 오르지만 중간엔 힘들고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정상에 오르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정상은 높이가 아니라 마음이 닿는 곳에 있다는 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고 계신가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손을 놓지 마세요. 함께 오르는 산은 결코 외롭지 않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